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어나가지 못했던 양키스는 로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토론토는 베리오스가 등판을 하는데, 이거는 로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최근 두 번의 등판에서 7이닝 1실점, 6.1이닝 2실점으로 아주 좋은 피칭을 해줬습니다. 이 로돈의 분위기가 좀 괜찮아졌다는 거거든요. 이제 한 달 전쯤, 두 달 전쯤, 그때 양키스 선발진이 아주 미쳐있을 때, 그때 로돈도 상당히 잘했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양키스의 안 좋은 분위기가 찾아왔고, 로돈도 한 대여섯 경기 정도로 엄청 쳐박았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두 경기에 좋아졌다는 건데, 로돈이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요 구사하는 구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돈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구종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포심의 구사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 다음이 슬라이더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포심이랑 슬라이더 투피치 투수였단 말이야. 근데 올 시즌 들어서는 체인지업이나 커브의 빈도가 조금 올랐습니다. 특히 체인지업이 많이 올랐는데, 로돈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요즘에 슬라이더나 포심에 집중되는 부분들 때문에 상대 타자들이 내 공을 공략하는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이 체인지업이나 커브를 조금 더 던졌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돈이 최근 두 경기 정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7월 22일날 양키스가 9대1로 대승을 거둔 날에, 이날 로돈의 한번 공들을 살펴보면은 구종들이 있고요. 그 옆에 이 공을 몇 구나 던졌나, 그리고 오늘 경기 던진 퍼센트 중에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요, 포심이나 슬라이더의 구사율이랑 커브랑 체인지업 구사율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거의 커브볼이 한 7%밖에 안 던지는 구종이었는데, 이날은 16%를 던졌고 체인지업도 두 자릿수 10%에 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판 7월 28일 거 보면은 이날도 오히려 체인지업을 더 많이 던졌어요. 체인지업이 27%, 그 다음에 원래는 두 번째 피치였던 슬라이더가 19%, 커브도 14%, 이 정도로 약간 구종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잘 맞아들어가 있는 것 같다. 최근 두 경기 동안 로돈이 잘한 데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로돈이 한창 못하다가 갑자기 요즘에 조금 피치를 올리는 이유, 이런 것들은 로돈의 구종이 다각화가 돼 있다, 이런 거에 조금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체인지업이나 커브의 구사율이 높아진 점. 토론토도 베리오스가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 베리오스는 일단 방어율부터가 지금 한창 안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4점대를 돌파를 했는데, 직전 경기 텍사스한테 7이닝 2실점으로 나름대로 잘하면서 그래도 조금 괜찮아진 게 이거긴 하거든요. 어쨌든 올 시즌 초반에 한창 잘했었던, 특히 4월달에만 그 5경기 0.88로 아주 좋았는데, 그 이후로는 5월달에 5.00 근처고, 6월달에 4.17, 7월달 6.08로 시즌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있는 베리오스예요. 그리고 올 시즌도 홈에서는 2.99, 원정 4.99로 원정에서 안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산 양키전은 올 시즌에 한창 잘할 때 7이닝 2실점 이렇게 잘했던 적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기에서는 패전 투수가 됐었고, 한 4실점, 5실점 가량 이렇게 해준 경기도 꽤나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이 베리오스 같은 경우는 양키스 상대로 썩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두 선수 모두 다 따지고 보면은 상대 전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먼저 베리오스는 피안타율이 284 정도고, 그리고 로돈 같은 경우는 4반 1푼 4리, 오히려 더 안 좋은 면도 있는데, 이렇게 피장 타율 같은 것들을 계산했을 때는 그냥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이고, 저는 다른 거보다도 로돈의 구종의 다각화를 꾀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내일도 양키스가 안 그래도 지금 OPS가 전체 1등까지 올라섰거든요. 최근에 타격 페이스가 좋다는 건데, 여기다가 내일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하는 경우, 이럴 때는 빠따가 평소보다도 더 폭발하는 부분도 있다. 최근에 양팀 모두 다 이렇게 오바가 많다는 점, 8.5 기준으로는. 저는 이 경기는 양키 승사이드라든지 오바 이런 쪽으로 보고 싶은데, 사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은 양키스의 일반승 1.4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욕심을 더 낸다면은 1.96짜리 마헨도 한번 노려는 봄직할 것 같아요. 근데 양키스가 아무래도 이제 홈이라는 점, 홈마에는 약간 거슬리는 부분도 있고, 토론토에 워낙에 미친 선수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신경을 쓰여가지고 그냥 저는 마헨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양키스 승도 나쁘진 않다, 이 정도 의견만 내놓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컵스 대 세인트루이스. 어제 첫 경기가 컵스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였는데 아사드였나 그랬고, 세인트루이스가 패디였을 거예요. 어제는 비교적 최근 분위기도 좋은 애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오늘 선발은 어제보다도 조금 떨어진다고 볼만 하거든요. 어제도 기준점이 7.5여가지고 저는 반갑게 오바를 말하긴 했었는데, 타이온도 요즘에 좀 분위기가 좋다가 직전 경기 신시한테 4.1이닝 6실점 2피홈런으로 약간 아쉬운 면모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2.68, 원정 4.06으로 홈에서는 나름대로 안정감이 있다, 이런 거는 좀 변명으로 할 만하고요. 깁스는 그냥 지금 방어율이 말해줍니다. 그냥 그럭저럭 잘 맞고 있어. 세인트루이스에서도 한 3선발 정도?
그 정도로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데요. 두 선수 모두 보이는 거는 일단은 상대 전적 같은 점들이 좋지는 않다. 자, 카일 깁스는 시카고 컵스 애들한테 피해 안타율이 4할 2푼 7리, 타이온도 세인트루이스 애들한테 3할 1푼 9리 정도로 둘 다 상대 전적은 안 좋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양 팀이 최근 10경기 중에 시카고 컵스는 7경기 연속으로 7.5 기준 오바를 뚫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빠따상으로는 좀 점수가 많이 난다는 거고, 세인트루이스도 최근 8경기 중에 7경기가 7.5 기준 오바예요. 그래서 양팀 모두 다 요즘에 타격 페이스를 봤을 때는 오바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하다. 뭐 직전 경기 세인트루이스가 4안타에 그쳤지만 그래도 볼넷을 9개나 얻으면서 3점을 뽑기도 했는데, 오늘은 어제처럼 세인트루이스가 볼넷을 많이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상대가 타이온이다 보니까 제구가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내다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기준점이 그래도 좀 반겨주는 것 같긴 하네. 워싱턴 대 미러키 경기는요, 사실 요즘 미러키의 빠따를 보면은 미러키를 보는 게 맞기는 한데요, 저는 여전히 에런 시발레에 대해서는 경기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얘는 작년에 전반기 때 클리블랜드에서는 매우 좋았는데 클리블랜드를 떠나고 템파베이 이적한 다음에, 그리고 올 시즌도 상당히 페이스가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조금 좋아져가지고 방어율도 이제 5점대 안쪽으로 접어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발레는 저는 경기를 늦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홈에서 3.88, 원정 6.23으로 템파베이 시절에도 그렇고 미러키에 옮기고 나서도 원정에서 4.1이닝 무실점으로 고전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사실은 좋게는 안 본다. 요즘에 워싱턴이 되게 많이 지고 있습니다. 5연패에 빠져 있고 최근 10경기 2승 8패 별로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워싱턴이 빠따 생산력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최근 10경기 중에서도 5경기 정도는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한 바도 있었고, 빠따적으로 워싱턴이 나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DJ 허츠 신인 투수도 홈에서는 3.99, 원정 6.75 이 정도로 가끔씩 크게 얻어맞을 때 말고는 그렇게 뭐 뒤떨어지진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그냥 이 경기는 다른 거보다 워싱턴 프렌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자, 이제 디트로이트 대 캔자 경기인데, 이게 디트로이트가 여기 이제 마에다가 올라와 있으면은 마운드 운영이 좀 불안정합니다. 아무래도 뭐 타일러 홀튼 같은 이런 좀 오프너를 기용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마에다가 나올 거냐, 디트로이트가 불펜 데이를 돌릴 거냐, 되게 복잡해요.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TBD로 나와 있고, 제가 따로 선발들을 참고하는 사이트에서는 마에다로 일단 나와는 있는데, 일단 마에다가 최근 경기 모습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원래 7점대 방어리다가 그나마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은 아주 폭발적으로 깎은 것도 아니고, 이제 선발에선 잘리고 불펜으로 옮겨간 셈이죠. 아마도 오늘 던진다면은 롱리리프라든지 이렇게 던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상황 자체가 마에다는 좋게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면 지금 캔자스시티에 빠따가 아주 미쳐 있으니까요. 5연승 달리고 있고, 그 중에 이제 10경기 동안 2할 9푼 치고 있고요. 홈런도 13방. 이거는 바비 위트 주니어가 팀을 이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이 와중에 선발은 로렌젠인데, 이번에 캔자가 영입한 데려온 선수죠. 작년에도 디트로이트에서도 로렌젠이 나쁘지 않았었고,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했잖아요. 첫 번째 경기 때도 8이닝 먹고 두 번째 경기 때도 제가 알기로는 노히트를 두 번째 경기 때 한 걸로 아는데, 그만큼 분위기가 좋을 때는 확 달려주는 선수이기도 하다. 뭐 로렌젠이 근데 통상 디트한테는 약간 아쉽다 이런 것들도 발견은 되기는 해요. 뭐 276 정도로 피한 타율이나 이런 것들은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올 시즌 내내 로렌젠이 보여준 모습들이라든지 마에다의 좀 좋지 않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빠따도 그렇고 캔자 쪽을 보는 게 옳다고는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로렌젠이 뭐 디트한테 안 좋았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면은 8.5 기준에 오바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양팀 다. 특히 디트로이트가 요즘 빠따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이 경기를 과연 오바를 볼 수 있냐, 이런 생각들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8.5 기준이면은 저는 언더보다는 오바가 가깝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드네요. 다음 경기는 이제 피츠버그 대 애리조나인데, 그 미치 켈러랑 몽고메리가 없습니다. 이게 켈러가 아쉬운 게 그 전까지 한 50경기 이상 5이닝 이상 투구를 꾸준하게 해주다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데 3이닝 2실점으로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고 세인트루이스전 7이닝 2실점, 애리조나전 7이닝 2실점으로 피츠버그의 에이스는 나다, 이거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즘 활약 자체는 물론 올 시즌에 스킨스의 등장이 정말 무섭기는 한데, 켈러 역시 훌륭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은 한 팀의 에이스로 보기에 모자람이 없는 형편이죠. 그래갖고 최근 4경기 동안, 여기에는 전반기 마지막 경기 3이닝밖에 안 던진 2실점 경기가 껴있지만은 평균적으로 6이닝 이상 먹어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킬러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고, 얘가 또
원정보다는 홈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도 나름대로 있는데, 자 이제 근데 몽고메리가 얘가 엄청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저저번 경기 켄자한테 5이닝 실점으로 거의 뭐 이제 한 달 만에 부상 복귀를 해가지고 갑자기 잘했어요. 그래서 몽고메리가 갑자기 부상에서 돌아왔고 잘할 수 있을까? 갑자기 좋아졌네. 그래도 원래 클래스가 있는 선수니까 좀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바로 직전 워싱턴한테 4이닝 6실점으로 크게 고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찌감치 아마 워싱턴이 1회부터 점수를 되게 많이 낸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날 애리조나를 갔어가지고. 그래서 몽고메리는 한 경기 잘하긴 했지만 바로 다음 경기 무너지면서 역시나 이렇게 구속이 떨어질 점들, 이런 것들을 꼬집지 않을 수가 없다. 여전히 몽고메리는 의심을 많이 해야 되고요. 내일은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 때 피츠버그가 평소보다도 빠따가 크게 상승을 한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츠버그 빠따가 물론 요즘에 안 좋기는 해. 오락가락이 심하긴 한데 사실은 근데 요즘에 막 안 좋다기보다는 그전에가 정말 안 좋았었고 요즘에는 조금 회복세라고 봐야 되긴 하거든요. 이 와중에 할만한 상대인 올 시즌 아주 부침을 겪고 있는 몽고메리를 만난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피츠버그도 어느 정도 쳐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애리조나는 최근 9경기 동안 8승 1패를 달리고 있고 최근에 4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 어제도 11안타에 5홈런으로 경기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9대8로 승리를 했는데, 이래가지고 켈러 대 몽고메리, 선발 구도는 켈러가 크게 앞서고, 그렇고 피츠버그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잘 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애리조나에 빠따도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가려면은 솔직히 말해서 피츠버그 가는 건 크게 의미는 없어 보여요. 피츠버그 뭐 일반 승도 1.69 정도면 맛있긴 한데 애리조나의 지금 빠따 상태를 봤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래서 저는 그냥 오바 쪽이 조금 더 끌리고요. 굳이 간다면은 피츠버그는 좀 마행까지 내다봐야 되지 않나. 애리조나는 몽고메리 때문에 못 보겠고, 근데 빠따는 확실히 애리조나가 무섭긴 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저는 오바 그리고 뭐 피츠버그의 사이드,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텍사스 대 보스턴 경기인데요. 요즘에 하우크를 얼마나 물러봤으면 이 경기가 더닝 대 하우크 구도에서도 보스턴이 1.73배당이에요. 그래도 하우크가 전반기 때는 확실히 아메리칸 리그 사이용에도 거론이 됐었고 그런 투수인데 특히 요즘에 안 좋습니다. 보면은 최근 5경기 동안 25.2이닝 5.26, 그리고 삼진 15개, 볼넷이 15개, 홈런도 4방이나 맞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올 시즌 내내 테너 하우크가 볼넷을 33개밖에 안 줬거든요. 근데 최근 5경기 중에 거의 절반의 필적가는 볼넷을 내줬다. 이만큼 최근 들어서 정말 안 좋다는 겁니다. 올 시즌에 21경기 선발 중에서 33볼넷인데 최근 5경기에만 15볼넷이다. 피홈런도 4방, 올 시즌 총 6개의 피홈런을 맞았는데 최근 5경기에만 4개를 쳐맞은 거예요. 이렇게나 하우크의 상태가 좋지 않다, 이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우크가 올 시즌 아직까지도 2점대 방어를 유지할 정도로 활약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하게 쳐맞을 때가 있다, 이게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하우크는 통산으로 봤을 때 이 텍사스한테는 매우 강력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피안 타율이 1할 2푼밖에 안 된다. 텍사스 상대를 매우 잘한 하우크라는 거거든요. 이래서 그냥 더닝은 길게 말할 것도 없어. 이제 작년에는 좀 땜빵 선발로 잘하긴 했지만은 올 시즌은 대부분 2, 3이닝밖에 안 먹는 그런 모양새 해가지고 오늘 텍사스가 뭐 이볼디가 나온다든지 존 그레이 한가닥 하는 그런 친구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더닝이 나오는데 보스턴의 배당이 이렇다. 저는 이러면 보스턴을 가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했다시피 하우크가 최근에 아주 안 좋은 모습, 이거를 생각하면은 오바도 묵직하거든요. 오바를 보는 거는 물론 요즘에 텍사스가 7경기 동안 1승 6패예요. 최근에 3경기는 뭐 4안타, 5안타, 8안타, 1득점, 1득점, 6득점 이렇게 득점 패스도 좋진 않은데 그에 반해서 보스턴이 최근 10경기 동안 9번이 두 자릿수 안타였습니다. 한 경기 빼고는 전부 두 자릿수 안타를 깠고 10경기 타율이 3할 1푼 8리, 이 지경이에요. 홈런도 18개 까고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보스턴을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스턴도 최근 10경기 동안 뭐 실책이 14개나 될 정도로 아무래도 보스턴이 내야 수비가 지금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긴 한데 저는 보스턴 승사이드라든지 오바 이런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네소타 대 화사 경기, 이거는 무서운 게 과연 게럿 크로시가 오늘도 이닝 조절 같은 것들을 받을 것이냐. 원래는 화이트삭스가 크로시한테 이닝 조절을 시킨 거는 얘를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상태가 좋을 때 팔아먹겠다, 약간 이런 의도가 섞여 있었던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4경기 동안 4이닝, 2이닝, 4이닝, 3이닝 이렇게밖에 안 던졌어요. 그 전까지는 뭐 7이닝 11K도 하고 아주 상태가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닝 조절을 해주고 있다. 왜냐면은 얘가 올 시즌에 부상 복귀 시즌이기도 하고 여태 벌써 지금 114이닝인데 여태 커리어 내내 이 정도의 이닝을 소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이 이제 선발로서는 이 정도로 나선 게 처음이니만큼 크로시를 조금 조절을 해주겠다. 약간 이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화싹에서 단장이 다른 팀들이 크로시를 사기 위해서 오퍼를 많이 넣었는데 얘를 너무 값을 높게 부른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크로시가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과연 화싹 구단이 크로시를 관리를 해줄 거냐, 아니면 얘 어차피 못 팔아먹는데 그냥 쇼케이스를 할 거냐,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시에는 최근 활약도 좋지도 않고 오늘 이닝 소화 역시 불투명하다, 이런 것들은 거슬리는데 이 와중에 미네소타는 요즘 분위기가 매우 좋은 베일리 오버가 나오거든요. 최근 7경기 동안 뭐 이렇습니다. 그냥 보시다시피 삼진 많이 잡고 있고 볼넷도 매우 안 주고, 원래 베일리 오버 스타일이 이래요. 피홈런이 적지는 않지만은 그만큼 나름대로 상대를 잘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최근 7경기 동안 5승 1패입니다. 전적도 매우 좋은 상황이 있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올 시즌 미네소타 대 화싹의 이런 상대 전적은 10대1이에요. 같은 지구에서도 미네소타는 리그 최하위, 화싹을 상대를 아주 잘했다, 학살을 해왔다는 거고, 요즘에 미네소타는 뭐 바이런 벅스턴 같은 애들 활약도 그렇고, 화싹은 여전히 지금 아마 17연패인가 18연패일 텐데 그냥 요즘에 꼬라지가 매우 좋지가 않죠. 일단은 저는 미네소타 사이드로 조금 보고 싶은데요.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완은 할 만합니다. 미네소타의 베일리 오버가 통상 화이트 삭스 애들 상대로는 85타석에 226 정도로 볼넷도 거의 안 주고 피장 타율도 적은 편에 속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미네소타를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가 꽤 있다고 봅니다. 크로시의 등판이긴 하나 화싹보다는 미네소타를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화싹이 크로시를 관리해줄 가능성조차 있다, 이런 계산까지 서더라고요. 과연 그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왜냐면 이제 얘는 안 팔아도 되니까. 다음 이제 클리블랜드 대 볼티모 경기인데 보시다시피 클리블랜드가 내일은 조금 선발에서 힘을 많이 뺀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직전 경기 때 7월 29일날 콜업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때 3.1이닝 동안 3실점으로 피홈런도 2방이나 맞고 메이저리그에선 비비기 힘들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은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이 있었는데 메이저리그 첫 경기에서는 굉장히 고전을 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에서는 지금 마땅히 얘를 중용할 수 있냐,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볼티모어는 이번에 책 애플린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애플린이 이적하고 첫 경기 때는 토론토 상대로 6이닝 동안 10피안타를 맞았지만은 이 친구의 최고 장점, 볼넷을 하나도 안 주고 올 시즌에 116이닝 동안 볼넷 13개로 메이저리그 전체 9이닝당 BB 1등이에요. 그런 친구가 애플린인데 제구는 좋지만은 피안타율은 적지는 않다는 거, 이게 이 친구의 약점이잖아요. 어쨌든 직전 경기는 나름대로 잘 치렀다. 하지만 올 시즌 홈에서는 2.52, 원정에서는 5.32로 뭐 대부분의 시간을 템파베이에서 보냈지만은 원정에서는 좋지 않았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거슬리죠. 애플린은 원정에서는 조금 머뭇거려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양팀 간의 맞대결 구도에서 클리블랜드가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 팀답게 2승을 선취를 했습니다. 어제도 구도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긴 했었어요. 카라스코 등판이었으니까. 상대도 딘 크레머서 약볼만 했지만은 생각보다 까다로울 걸로 보였는데 저는 그 경기 오바를 내놨고, 그 경기가 또 이제 12점이나 나면서 요즘에 볼티도 그렇고 클볼도 그렇고 빠따의 결이 괜찮은 편이 있다, 이랬는데 그런 분위기를 볼티는 못 살리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와의 시리즈에서 5안타 4안타로 요즘에 좀 빠따 보니까 클리블랜드한테는 약한 면모가 있거든요. 원래 이제 또 클리블랜드의 홈구장 프로그레시브 필드가 파크 팩터 상으로도 투수한테 좋은 구장이기도 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볼티모어 애들이 고전을 했는데, 반면에 클리블랜드는 요즘에 홈에서 볼티와의 2경기 동안 11안타 10안타 이렇게 쳐주면서 충분히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클리블랜드가 일단 뭐 칸티오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볼넷을 잘 안 주는 애플린이 나온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다보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오늘은 클리블랜드 생각하기는 어렵고 칸티오의 존재 때문에 저는 그냥 오바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오바 보는 거는 클리블랜드가 그래도 최근에 바다의 결이 좋다는 거, 그것도 그렇고 볼티모어도 최근 10경기 중에 9번이 8.5 기준 오바였다, 이런 것들도 겹쳐 보여가지고 저는 8.5 정도면 괜찮은 기준점이라고 보이네요. 클리블랜드가 이제 레인 토마스의 합류 이후에 레인 토마스가 스티븐 콴이랑 그 뒤쪽에 그 호세 라미레스, 조세호랑 이후에 뭐 네일러라든지 장타를 뽑아줄 수 있는 그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거를 레인 토마스가 얼마 전에 뭐 2주타 2개 치면서 잘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클리블랜드는 저는 점수 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오늘은요. 다음 신시내티 대 샌프란시스코, 어제도 앤드류 에벗, 그리고 원래 제가 어제 해리슨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스넬이 나오더라고. 스넬이 나와서 노히트 노런이나 해주고 저한테는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9.5 기준을 줬길래 언더를 봤는데 노히트 덕분에 점수가 많이 안 났죠. 이 와중에 신시내티는 에벗은 요즘에 살짝 거리낌이 있었는데
헌터 그린의 요즘 모습을 보면요, 그야말로 미친놈입니다. 최근 5경기 동안 방어율이 0.57이에요. 볼넷이 많아진 점, 이런 것들이 아쉽기는 하나 피홈런도 하나밖에 없었고 그냥 방어율이 미친놈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빠따가 아주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피츠제럴드 같이 미친놈도 있고 다른 뭐 이제 라모스라든지 괜찮은 애들이 몇 명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헌터 그린을 털기엔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일단은 오늘 헌터 그린 선 좋게 보고 있고요. 제가 어제 해리슨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똑같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복귀를 했는데 첫 경기 때는 3.1이닝 사실점으로 고전을 했다. 하지만 이후 3경기 동안 5.1이닝 실점, 5이닝 무실점, 6.2이닝 2실점, 직전 경기는 삼진을 11개나 잡고 샌프란시스코가 주목하는 좌완 유망주다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뭐 이 친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피홈런이 97.2이닝 동안 10홈런이면은 제 아무리 리그 전체 파크 팩터 홈런 1위 구장 신시애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라고 하더라도 두 선수 모두 다 이닝 대비의 피홈런은 적은 편이에요. 그린도 124이닝에 10피홈런, 해리슨도 97이닝에 10피홈런이면은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보여가지고 저는 이 경기 또한 언더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대 템파베이 경기인데 제가 맨날 휴스턴은 로네 블랑코, 헌터 브라운만 노래를 불렀어요. 이런 애들이 나올 때 아니면은 휴스턴이 가기가 좀 빡센데 얘네들이 나오면은 갈만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헌터 브라운도 털리고 로네 블랑코도 최근 등판들이 좋지는 않아요. 두 경기 동안 시애틀한테 5.2이닝 사실점 패전, 다저스한테 4.1이닝 사실점으로 뭐 노디시전이긴 했지만은 이런 결과들이 있어가지고 로네 블랑코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휴스턴 가야겠다. 약간 이거는 좀 빡세긴 합니다. 라텔도 올 시즌 운이 되게 안 달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득점 지원도 못 받고 밥입, 운적인 요소도 안 받쳐주고 이런다고 했는데 그래도 직전 신시내티 경기는 7이닝 무실점으로 아주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라텔도 안 좋은 분위기를 조금 떨쳤다는 건데 지금은 사실 휴스턴이 2연승을 거두고 있기는 한데요. 빠따적으로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템파베이는 진짜 가뭄에 콩나듯 가끔 잘 치는 팀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경기는 좀 내다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템파베이 빠따가 좀 물빠따다 보니까 휴스턴의 로네 블랑코를 조금 믿어보고 싶고요. 저는 뭐 휴지승에다가 오바 보는 거는 두 선수 모두 사실은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하는 것 같아요. 다음 애틀랜타 대 마이애미 경기. 제가 요즘에 애틀랜타 얘기할 때마다 빠따, 특히 홈런 지표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뭐 요즘에 크리스 세일 나올 때나 레이나도 로페즈 나올 때나 뭐 얼마 전에는 찰리 모튼이 나온 날은 제가 아마 오바를 봤던 것 같고 뭐 어제는 그 슈벨렌바가 나와가지고 2경기 연속으로 7이닝을 먹어주고 삼진도 10개 이상 속가내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오늘은 그랜트 홈즈라는 좀 이제 신출내기 선발이 나온다. 마이너리그에서 대부분 선발보다는 이렇게 롱릴리프로 나오고 이랬었는데 요즘에 대부분 경기를 뭐 3이닝 먹어주고 올린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1, 2이닝밖에 안 먹었는데 이닝도 멀티이닝 먹으면서 지금 비율 스탯이 준수한 편이거든요. 어쨌든 애틀랜타는 오늘도 선발에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근데 다른 뭐 다리우스 바인스라든지 뭐 앨런 위넌스 이런 애들이 나올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의 믿음은 가기는 가네요. 애틀랜타는요. 반면에 이제 카일 타일러, 마이애미가 아무래도 선수들을 너무 많이 팔았고 이런 선수들을 이제 길러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마이애미가 샌디 알칸타라도 부상이고 유리 페레즈도 이제 수술 때문에 빠지고 있고 뭐 프레스톤 게리시라든지 러자도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냥 지금 다 누워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마이애미는 일단 올 시즌은 접고 이런 애들을 기르는데 힘을 써야 된다. 하지만 얘도 여기 보시다시피 볼넷이 너무 많았었고요, 여태. 그리고 얼마 전에 미러키한테도 4이닝 사실점으로 그냥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이애미의 타일러는 가끔 잘할 때가 있지만 평소에는 어지간해서 실점을 많이 해준 투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경기는 사실 물론 애틀랜타를 보면 좋은데 오늘도 애틀랜타 배당이 별로입니다. 사실 애틀랜타도 요즘에 홈런 말고는 빠따상으로 8안타, 7안타, 5안타 정도로 3연승 기간 동안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도 조금 무섭기는 해가지고 애틀랜타의 홈런 기세가 글쎄 뭐 얘를 공략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빠따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성격도 조금 보여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샌디에고 대 콜로라도 경기. 어제도 샌디에고 배당이 되게 별로였었어요. 랜디 바스케스 대 오스틴 곰버 구도. 물론 곰버는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꽤나 내놓을 만한 선발이고 샌디에고의 랜디 바스케스는 얼마 전에도 별로 안 좋았었고 엄밀히 말하면 샌디에고 로테이션 중에 가장 좀 질이 떨어지는 친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콜로라도가 승리까지 거뒀는데 오늘도 어찌 보면은 마틴 페레즈가 나오긴 하지만은 얘도
잘 주워왔다기보다는 샌디에고가 달리기 위해서 주워왔다기보다는 선발은 모자란데 줄 거는 별로 없고 그래갖고 그냥 물어온 선수예요. 연차도 많이 쌓였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세인트루이스한테는 6이닝 무실점으로 아주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경기는 가끔입니다. 가끔. 걱정이 많이 있는데 테너 고든이라는 친구는 피홈런이 이 친구의 약점입니다. 이제 마이너리그 먼저 보면은 콜업 되기 전에 마이너리그에서도 4.91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6경기 동안 피홈런이 8방이었었거든요. 얘가 이제 메이저리그 콜업 되고 나서 3경기 동안 피홈런이 6피홈런입니다. 그 2피홈런, 4피홈런, 빵피홈런 이렇게 한 거긴 한데 사실 이제 샌디에고의 페코파크도요. 이런 것들은 조금 볼만한 것 같아요. 홈런 파크 팩터를 한번 볼게요. 여기 오른쪽이 HR. 단순히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의 보정을 거친 수치인데 페코파크가 그 2012년쯤에 구장을 조금 땡겼습니다. 원래 페코파크는 그 타자들의 무덤이었어요. 그만큼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었는데 2012년 이후로는 페코파크가 약간 이제 구장을 땡겼고 여기가 여러 차례 제가 말했지만 샌프란시스코 구장, 시애틀 구장, 샌디에고 구장 이런 구장들은 지대도 낮고 해풍이 많이 불어와가지고 장타에 대한 저항력이 엄청 큰 구장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좀 투수 친화적인 구장인데 보시다시피 페코파크는 여기 홈런 파크 팩터상으로 올 시즌에 13등 정도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구장을 조금 땡긴 이후로는 옛날에는 홈런이 엄청 안 터지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좀 홈런이 나오는 쪽으로 간다. 수치 자체는 홈런에 꽤나 반가운 구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너 고든은 오늘도 좀 피홈런 같은 분들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냥 올 시즌에 등판할 때마다 쳐맞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오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점이 또 8.5점인데 두 선수 모두 다 좀 얕잡아도 되는 선발이고 특히 콜로라도가요 최근에 3연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콜로라도의 셋업진이 지금 3연투에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던진다면은 뭐 4번 연속 등판하는 거니까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나마 믿을만한 불펜 2명이 공을 너무 많이 던져가지고 오늘은 나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콜로라도가 안 그래도 불펜 꼴찌팀인데 선발도 리스크가 있고 불펜 역시 큰 리스크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오바라든지 샌디에고 쪽으로 가는 게 편해 보이는데 이런 거는 조금 보너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마틴 페레즈는 통상 콜로라도 애들한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더라. 피안타율이 3할 6푼 9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오바 쪽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이 경기가 또 샌디에고 배당도 되게 별로잖아요. 그래서 간다면은 마인에 가야 되고 일반생은 별로 맛도 없다 보니까 그런 쪽들로 보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저는요. 다음 오클랜드 대 다저스 경기. 제가 어제도 다저스 경기를 도망갔습니다. 케빈 스톤도 요즘에 성적이 조금 안 좋았었고 오클랜드의 에스테스도 긁히는 날엔 긁힌다. 특히 케빈 스톤이 요즘에 피홈런이 많은 점을 제가 꼬집었는데 여러 번 말했지만은 오클랜드는 지금 리그 전체 홈런 4등이에요. 작년에 오클랜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지금은 뭐 물론 선발진은 약하지만은 불펜도 5등에다가 홈런은 4등에다가 빅뱃은 무조건 있다는 거고 이래서 오클랜드를 얕잡기가 어려운 시점이고요. 다저스는 마침 지금 오타니도 조금 상태가 메롱이고 배츠 없고 프리먼도 지금 빠져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다저스의 전력을 지금 높게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불펜은 늘 오락가락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일단 플레어티가 나와. 플레어티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선발 최대어였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플레어티도요 6월 5일에서 6월 16일 사이에 허리 부상 때문에 등판 한번 걸렀어요. 그러고 나서 7월 달에도 주사를 2번이나 맞고 등판도 한번 거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6월 28일 날 5.2이닝 5실점으로 상태가 안 좋은 적도 있었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나올 때마다 이닝 소화는 잘했는데 구속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 시즌에 평균적으로 95.7마일, 93.7마일가량 던져주고 있는 플레어티인데 플레어티가 이제 디트로이트 소속으로 마지막 나왔을 때 시즌 평균 대비 마이너스 0.7, 구속이 0.7마일가량 떨어진 날이었었거든요. 구속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좀 꼬집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 또한 플레어티의 다저스 데뷔전이긴 한데 얘도 올 시즌에 피홈런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미치 스펜스는 별달리 얘기할 건 없어요. 뭐 요즘에 뭐 나쁘지 않게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플레어티도 사실 선발 최대어에 맞는 그런 계산은 안 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오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또 이 경기는 승패는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다음 경기 천사 대 매치 경기인데 어제 갑자기 매치의 폴 블랙번이 요즘에 꼬라지도 안 좋았는데 매치 이적하자마자 첫 경기에서 되게 잘했습니다. 6이닝 1실점인가 했죠. 그리고 타일러 앤더슨은 5이닝 3실점인가? 그냥 기대는 있었지만은 좋지는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결과적으로는 도망갈 거예요. 소리아노도 한창 잘하다가 부상 복귀하고 나서도 조금 0점을 잡다가 직전 경기에 2.2이닝 6실점으로 오클랜드한테 빵가라졌다. 딴 팀도 안 하니까 오클랜드한테 홈런도 안 맞았는데 그리고 피터슨도 꽤나 괜찮게 해주다가 애틀랜타한테 5이닝 4실점으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선수 모두 다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가 직전 경기에서 안 좋았다는 점, 이게 거슬리고, 보시다시피 둘 다 3점대 방어에다가 괜찮기는 해요. 보이는 거는 매치는 빠따가 너무 널뛰기다. 그 전까지 5안타 6안타로 빠따적으로 볼 게 없었는데 바로 뭐 이제 블랙본을 도와주기라도 하듯 13안타 1홈런으로 5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매치의 빠따도 오락가락이 너무 심하고 천사는 엄밀히말 빠따 상태는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냥 9.5라는 기준 정도 높아 보이고, 뭐 매치를 가면은 좋겠지만은 글쎄 피터슨의 상태도 조금 애매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매치의 배당 자체는 괜찮아 보이는데 별로 선택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드는 것 같긴 하네요. 시애틀 대 필라델피아 경기, 제가 어제 필라델피아가 이제 그 타일러 필립스가 나왔을 때는 뭐 나이도 많고 필라델피아 로컬 보이인데 얘가 올리자마자 되게 좋은 활약을 해줬다, 얼마 전에는 9이닝을 먹는 그런 경기까지 해줬다, 막 이런 칭찬들을 많이 했는데 직전 경기에서 안 좋았었죠. 그러다가 오늘은 이제 뭐 콜비 알라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제 말씀하신 오레온 커커링은요, 걔는 불펜 투수예요. 그래서 아마 내일 이렇게 오프너로 커커링을 쓰고, 커커링한테 막 3이닝 4이닝 이렇게 맡기지 않을 거거든. 커커링은 이제 필라델피아도 핵심 불펜이다 보니까 아마 이닝 관리는 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올 기이닝을 던질 투수, 그게 일단 알라드라고 나와 있는데, 뭐 여러 번 말했지만은 마한 유망주입니다. 애틀랜타, 텍사스 이런 데 거쳐서도 그냥 안 좋았었고, 최근에 그나마 마이너리그에서 쓰임새가 있었다고 막 하는데, 어제 나왔던 타일러 필립스보다도 믿음이 훨씬 안 좋은 선수예요. 그 와중에 시애틀은 브라이스 밀러가 나온다. 브라이스 밀러 보시다시피 뭐 최근에 활약도 좋아요. 특히 이제 볼넷을 안 주는 모습들, 작년에 좋았던 이런 볼넷 컨트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건데, 얘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홈에서 특히 1.88, 원정 5.37로 이 시애틀의 홈구장에서는 T-모바일 파크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인 투수다. 그냥 그거밖에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침 필라델피아는 최근 10경기 뭐 2승 8패고 5연패에 빠져있고, 그 와중에 경기들은 막 9안타 8안타 쳐주면서 빠다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실속이 없다. 이게 지금 필라델피아의 현주소고요. 시애틀은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빠따 상태가 엄청 안 좋다가 최근 이제 7경기 5승 2패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나름대로 보약을 잘 먹은 것 같다. 화이트스타스 상대로 수입도 하고, 이 경기도 뭐 내일 시애틀이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반경기 때 안 좋을 거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나, 그거는 이 콜비 알라드한테는 저는 안 통하는 얘기라고 보고요. 그냥 저는 시애틀 쪽으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자, 올림픽 농구, 일단 푸에르토리코 대 미국은 별로 얘기할 건덕지가 안 되죠. 그냥 미국은 금메달을 이미 거의 뭐 반 확정한 팀이고, 푸에르토리코는 여기 미국, 남수단, 세르비아 여기 쪽에서도 최약체입니다. 라인업 보면은 알바라도 말고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아는 선수가 없어요. 푸에르토리코는 면면도 그렇고 지금 대회에서의 성적도 딱히 경쟁력이 없는 스쿼드라고 봐야 되고, 세르비아한테 이렇게 큰 점수차로 대파를 당한 바가 있었어요. 41점 차의 대패를 당했는데, 오늘 경기는 다른 것보다 그냥 미국이 35.5마일을 받았다, 이런 날인데, 미국은요, 제가 이제 미국이라고 해도 35.5마일은 너무 크지 않나.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은 미국은 올림픽에서도 상대를 막 50점 차, 60점 차로 조진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미국은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는 건데, 근데 35.5마일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합니다. 저는 그래도 가능하다고는 봐요. 미국이 이게 올림픽이 10분씩 4쿼터 40분밖에 안 되는 경기인데, 2012년에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155점을 뽑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농구는 잘 풀리면 뭐든지 가능하긴 해요. 이 경기는 사실 예측이 되게 어려운데, 저는 일단은 미국은 마행 쪽으로 볼 것 같고요. 188.5 도박사들의 오즈들의 기준선 선택이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 제가 저저번에 분석을 할 때는, 그때는 아마 173점이었는데 딱 173점 나고, 그 다음에 189점이었나? 188점이었나? 딱 그 점수 나고, 이런 경기들이 나와가지고 와, 언더오버는 진짜 빡세구나. 근데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푸에르토리코를 아주 좀 가둬놓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푸에르토리코의 뭐 득점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게는 안 보이더라고. 푸에르토리코가 이번 대회 때 야투율이 35.7%, 3점이 34.4%예요. 경기당 뭐 32개를 던진다고 하는데, 오펜시브 리바운드나 이런 것들도 뭐 오히려 미국보다 좋게 찍힌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그 이후에 세컨 포인트 득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는 그냥 미국 마인에다가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농구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르비아 대 남수단은요, 뭐 둘 다 1승 1패긴 해. 근데 이번 올림픽이 토너먼트에 8팀이 올라가기 때문에 3주 중에서 2팀을 올리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거 득실차 가운데 브라질이 -7, 그리스가 -8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조에서 3등인 남수단이 -6점인데 오는 상대가 세르비아잖아요. 세르비아한테 일단 진다,
저도 되긴 해. 근데 1점 차 이상으로 지면 안 됩니다. 1점 차로 패하면은 그래도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그리스가 떨어지고 남수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다고 보고, 어쨌든 남수단은 최대한 열심히 할 거다. 그리고 이번 대회 내내 보여준 남수단의 모습은 생각보다 팀이 잘 돌아가요. 이거는 루올댕이 개인 사비도 엄청 들어가면서 팀을 많이 꾸렸는데 꽤나 이제 봐줄만한 정도로 팀이 많이 올라왔고, 저 경기 때 푸에르토리코는 박살내고 미국 상대로도 남수단이 굉장히 잘 싸웠었죠. 이 경기가 아마 배트맨에서 30.5마일인가 그랬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싸웠습니다. 경기도 아마 한 12점 차까지인가 쫓아가고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뭐 이제 과거에 NBA 리거였던 칼리 존스가 에이스고, 우리가 알만한 뭐 엔옌 가브리엘이라든지 뭐 제이티 소르 이런 친구도 종종 섞여 있는데, 남수단은 전반적으로 다 길쭉길쭉하고 많이 뛰고 생각보다 외곽도 잘 넣고 생각보다 남수단이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이런 오펜시브 리바운드 이번 대회 전체 1위, 오펜시브 리바운드 전체 1위 이런 팀이에요. 물론 오늘은 세르비아가 전반적으로 요키치도 뭐 디펜시브 리바운드 사수는 잘해준 선수고, 세르비아가 이번 대회 때 그 리바운드 사수 전체 2등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남수단의 이런 장점들이 세르비아 상대로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생각보다 저는 13.5라면은 남수단이 프레를 할 만도 하다, 이런 생각들은 드는 것 같아요. 세르비아는 뭐 지금 요키치도 그렇고, 여기는 보그다노비치, NBA에서도 손꼽히는 외곽 슈터죠. 최고의 식스맨이기도 하고, 바실리의 미치, 나쁘지 않은 이런 뭐 벤치 포인트 가드, 오클라호마에서도 샬럿에서도 뭐 이런 친구가 있는데, 세르비아가 이번 대회 때 3점슛 꼴찌팀입니다. 25%인가 밖에 안 되고, 이래서 저는 솔직히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물론 남수단이 세르비아 상대로 진짜 승리까지 거둬가지고 그럴 가능성은 정말 희박해 보이긴 한데, 뭐 이런 밑에 있는 1점짜로 패하면 8강에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모르겠지만은 13.5면은 프렌을 한 번도 하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저는 그냥 이 경기는 프렌 정도만 내놓도록 할게요.